미국과 영국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이용하려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지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재 기자. 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서비스가 외국에서는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네, 바로 의료기기와 관련한 각종 규제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된 삼성 헬스 앱을 이용하면 의사와 화상으로 면담하고 처방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병원 엑스레이나 피검사도 스마트폰에 저장을 했다가 의사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4월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과 인도까지 확대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인 간의 원격 의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네. 이 모든 게 규제 때문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기업도 이 정도인데 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더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1호 인공지능 의료기기 스타트업 업체인 뷰노는 지난 5월 식약처로부터 의료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상태인데요. AI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뼈의 나이를 판독해서 아동의 성조숙증이나 저성장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막상 허가를 받았음에도 올해 안에 상용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인데요. 식약처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심평원의 보험급여 등재 절차도 남아있고요. 2중, 3중 규제에 스타트업들의 발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의료 분야라는 게 아무래도 인체와 관련이 됐다 보니까 이 규제가 엄격한 건 이해가 되는데요. 네. 좀 지나치게 좀 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이에 대한 정부는 어떤 생각인가요? 정부도 물론 원격 의료를 비롯해서 다른 분야에서도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을 밝히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 걸음씩 떼는 식으로는 다른 나라에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이어가려면 규제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식품의약국은 한 번 적절한 기술력과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을 하면 향후 새로운 서비스를 내놔도 간단한 절차를 통해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수많은 인재와 기술력이 모여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받쳐주지 못해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은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의료 분야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